네,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네. 어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마 관련해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지금 현직 검사 4명 기소한 거 보고 받으셨죠? 저 특검 상황은 보고받지는 못하고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 언론 보도 정도만 확인했습니까? 네, 특검은 독립기관이어서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여할 수 없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2020년에 고발이 됐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고발된 사건이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4년 7월 4년이 지난 이후에 수사를 무마하고 미루다가 황제 조사라고 해서 김건희가 지정하는 그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를 찾아가서 김건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조사가 우리 검찰 역사상, 수사 역사상 없었던 경우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신분 시절에 검찰에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더라면 당연히 이것은 검찰과 김건희, 윤석열 사이에 뭔가의 커넥션, 네트워크가 있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모든 국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만 그런 자정작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내놨던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 내용입니다. PPT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권오수를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 조종은 몰랐다. 주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다른 주범과 연락한 증거가 없다. 통정매매 이외 거래도 구체적 증거 없다. 방조 적용도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검찰의 그런 특혜 수사로 인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혐의 없음 처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옆에 있는 항소심,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시세 조정 인식했다. 20억 원 자금 계좌 제공했다. 수익 40% 배분 약정했다. 통정매매 있었다. 공모에서 공모 공동정범 인정된다. 전체가 포괄일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명확했다라고 보이는데 우리 차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요. 검찰의 신뢰도를 많이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특검이 밝혀낸 사실과 기소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도 끝나기 전에 내부 메신저로 무죄 판결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이 무죄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이 엄청난 직권남용 아닙니까? 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검찰에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내기 한 달 전 작성된 비공식 답변서가 검찰에 먼저 접수됐고, 비공식 답변서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고, 최종 공식 답변서에는 빨간색 부분은 대부분 남아있고 파란색 부분은 변경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문서에서 수정을 하면서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해 가면서 답변서를 검찰과 피의자가 상의해 가면서 작성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성했냐? 지난번 1차 답변서를 냈더니 1차 답변서에서 김건희 측이 했던 답변이 수사 결과와 모순되고 다르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답변서 초안을 받아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답변서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게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수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게 검사가 범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 법무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사과의 말씀 해보시죠. 사과하실 의향 없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거두시고 많이 실망하셨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구성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소권이 더 수사권보다 상하를 나눌 수는 없지만 더 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공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검찰의 사건 조작은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여러 위법 수사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징계도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특검이나 다른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밝혀내야 됩니까? 스스로 좀 이런 조작 기소,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밝혀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성호 장관님께서 검찰 인권 미래존중위원회를 발족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좀 많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한데 아까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좀 수정할 게 있으면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수사 구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아니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경찰 수사 따로, 검찰 수사 따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수사를 두 번 하는 이런 관행과 구조 속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이렇게 느낀 만큼 최대한 협력해서 최대한 한 번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히나 영장 청구 과정이나 영장 집행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서면으로만 지휘하고 서면으로만 문서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그럴 때 필요하면 현장도 내려가 보고 필요하면 그 영장 청구 과정 이런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의를 하고 경찰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그런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이 좀 협력해서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도 설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사 준칙 등 하위 법령 마련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